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심리분석. 자, 김태형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화로 뵙습니다. 이제는.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은데 하여튼 저희가 빨리 좀 김용민 TV가 회복을 해서 아주 왕좌를 만들어 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때 아닌 네. 가스 석유 타령을 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셨는데 네. 그 보수 논객조차도 혀를 차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산업통상자원부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브리핑할 거라는 생각을 자기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가 발표인데 9시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 네. 아니 그 확실히 오버를 한 건 맞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거죠. 예. 예. 근데 참 그 윤석열의 일관성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계속 쓸 겁니다. 채찍하고 당근. 막 때리고, 혼내고, 막 협박하고. 네. 그러고 또 달래는 거죠. 먹을 거 주면서. 예. 야, 이거 맛있지. 네, 석유와 가스가 나온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주고, 뭐 지지 좀 해줘. 탄핵은 무슨 탄핵이야. 가스 나오는데, 석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가스하고 석유가 있다면은, 네. 이가 없어도, 뭐, 나중에 발굴되면은, 그 시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석유 가스가 지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발굴되면은 뭐 예를 들면 알래스카처럼 기본소득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거기는 배당금을 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는데요. 우리도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혹시 몰라요. 석유 가스 나와서 n분의 1로 나눠서 다 주겠다. 네. 국민들한테.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보나마나 자기가 먹든가 자기 쪽에 이제 사람들한테 뭐 특혜를 주는 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국민들의 삶과는 관련도 없고, 그리고 언제 바다에 있는 거 파서 네. 언제 그거 가지고 경제적 성과를 내겠습니까? 영일만의 그 바다 그 깊이가 1km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거기서부터 또 2km를 더 파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번 팔 때마다 그 1,000억이라고 그랬나요? 1,000억. 네. 근데 5군데는 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지 아직 확실치 않은 거죠. 근데 뭐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어제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네. 야, 이 친구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불쌍하죠. 근데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자기의 수준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 일반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그렇죠. 이럴 때 매수하려고 그러면 역효과 납니다. 더 화가 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박정희 때 기억하세요? 소장님? 박정희도 이런 얘기 했었나요? 76년에. 연두 기자회견 때 역시 영일만에서 기름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 뭐 우리 국민들은 난리가 났죠. 산유국 같은 경우 뭐 알래스카의 그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뭐 됐다 뭐 다들 이렇게 들떴는데 근데 1년 후에는 그게 뭐 한마디로 신기루가 돼버린 거죠. 그 박정희 때 이미 그 발견이 된 거네요. 발견이 됐다기보다는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수포로 돌아갔죠. 뭐. 어쨌든 윤석열이 뭐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자기가 쫓기는 상황이고 자기 아내는 물론이고 본인도 지금 범죄 혐의에 지금 연루가 돼서 추궁당하는 처지에 놓이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리려고 그렇게 썼던 수작이다. 예. 네네.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 워크숍 가가지고 지난 일은 잊자 하나 되어 뼈 빠지게 뛰자 이러더니 어퍼컷 세레머니와 맥주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윤석열의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요 행동 그러니까 뭐 맥주를 막 돌리면서 사람들한테 주변에서는 참모진이 말렸다 그러죠. 맥주 넣지 말라고. 그리고 2022년 이후에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술을 안 마시기로 못 박았는데 그걸 깬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 가혹행위를 의심받는 병사가 사망해서 연결시키는 날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날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좀 욕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지 한 잔씩 다 드리겠다 이러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연결식까지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지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뭐 위기에 몰렸고 뭐 곧 탄핵된다고도 떠드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이 판을 확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건데요.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적 사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좀 더 나쁘게 한번 전쟁 결심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모두 발언에서. 네.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장하죠. 나라를 지키자. 예.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한 방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 쭈삣쭈삣거리거나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자신 있게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이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근거는 뭘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싶어요. 이제 천공이 뭐 바람을 넣었을 수도 있고. 천공. 네네네. 또 요즘에 미국이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에서. 예. 그런 강경한 태도 이런 걸 보면서 힘을 얻었을 수도 있고. 예.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자기의 그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원한다고 봐야죠. 오히려. 원한다고.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이제 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체해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훈련병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생을 마감한 이런 구조, 이런 군 문화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도대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윤석열은 자기가 이긴다, 뭐 한국군 이긴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을 믿는 거죠, 미국을. 저질러 놓으면 뭐 형님들이 수습을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사고. 형님병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엉덩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또 김태형 소장님은 또 미국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불을 질러 놓는다, 불장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미국은 바로 빠지겠죠. 바로 빠져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냐면 KBS에서 5월 18일 날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엘브리지 콜비, 즉 미국 국방부 전 부차관보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들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자살협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입장이요? 자살협정이 아니다. 자살협정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얼겸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에 미군이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죠. 자살협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어리석은 일이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걸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구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하는 거지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이뤄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사실상 입장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자기들이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럼 뭐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그 확전이 통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 간의 충돌이 격화될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쏟아보면. 그랬을 때는 미국은 아마 빠지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발을 뺀다. 네네.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5월 28일 날 그 국방과관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군대가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저하게, 이제 북적 표현으로는 꺼려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 현실적 군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 북쪽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붙으면 미국은 끼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북미 간의 어떤 뭐랄까요, 교감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간의 교감이 있다. 그 통미봉남 상황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날치는 거거든요. 이제 오판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초기에 수습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좀 크게 터진다 이러면 미국은 아마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얘기 나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야, 큰일이네 진짜.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아니,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며칠 전에 네. 북한 쪽에서 우리를 향해 이제 네네. 풍선에다가 쓰레기를 실어서 보낸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네네. 이제 9.19 군사 합의를 결국 파기했죠. 네네. 완전히. 이게 이제 결국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성기 방송 시작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일단 확성기 방송하고요. 그 박상하이가 또 삐라를 또 뿌린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정부에서 못 말린다 그랬고, 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당장 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민간 차원의 삐라 살파하고 좀 다르죠. 또 박상하이가 뿌린 거는 뭐 민간인이 뿌렸고 정부가 통제를 안 했다 정도라면,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건 군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군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심리전으로서 전쟁 행위로 간주되죠. 그래서 북쪽은 지금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 네. 교전 중인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이것은 전쟁 행위로 간주될 거고 당연히 자위권 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거의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B라고 좀 다릅니다, 이게. B라는 그냥 오물폭탄 오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방에서의 불꽃이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이런 강대강 상황은 쭉 고조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잘못하면 불꽃이 터지지 않겠냐 하는 지금 상황이죠. 이게 그냥 뭐 일상적인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험 수위가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북쪽이 올해 1월 달에 70년간의 대남 정책을 다 전환했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전환했어요. 그 전까지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관계로 보다가.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예. 그게 이제 이번 1월 달에 확실히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 이제는 민족이 아니다, 더 이상. 전쟁 중인,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이 70년간의 어떤 북쪽의 정책을 뒤집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70년 전의 역사와 올해부터의 북쪽의 남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건드린 거거든요, 계속. 예. 윤석열은 지금 전쟁 걸어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은 좋죠. 해보자 이거죠. 아니 붙으면 네. 지금 당장 우리는 원전은 어떻게 마크할 것이며 원전을 향해서 포격을 하지 않겠어요? 원전도 쏘겠지만 전술핵으로 초반에 중요 시설을 다 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예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예. 윤석열이 지금 남북관계를 계속 강대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9.19 조치도 파기했는데 예. 북쪽도 거기 상응 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예. 그럼 또 더 강하게 나갈 거고 이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전쟁 터지는데요.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지 않냐, 빨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도밖에는 답이 안 보입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빨리 타도를 시켜야지 이게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제가 모두에서 7광구 문제도 얘기했는데 2025년이면은 어느 한쪽이든 파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점유를 시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만 좋은 일을 또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2025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정말 큰 미션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좋은 그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최병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이 될 텐데 요즘 김건희가 집문을 안 열어준다. 윤석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문을 안 열어준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요? 이 두 부부가 지금 이렇게 그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 두 부부의 그 지금 현재 심리적 태도는 어떨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수사를 회피하기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이 국면을 내 주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한다 하더라도 또 겁 많은 인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겁이 많죠. 네. 그 두 사람이 원래 사이가 좋았어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정략 결혼을 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입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유, 이런 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입장일 테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윤석열이 쓸모가 없어질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일단 총선 끝나고 네. 김건희한테 수습 계획을 보고하고 또 충성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네네. 그래서 김건희가 사진도 다시 찍게 됐으니까 당분간은 뭐 크게 터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 두 사람 마음속에서는 불신의 싹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김건희는 저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예. 곧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술 처먹고 다니고 이런 화가 나겠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윤석열이 힘이 빠질 것 같으면은 김건희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 소장님 말씀이라면서 소개를 하면은, 아니 무슨 수로 버리냐, 그 상대가 남편이 대통령인데 버린다는 게 뭐 무슨 일반 연인처럼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버린다는 게 뭐 돌돌 싸가지고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린다는 건데요. 윤석열이 워낙 김건희한테 의존하고 매달리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한 방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단절을 하면서 폭로를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난 사실 집에서 윤석열한테 매일 맞았다라든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했다, 윤석열 때문에. 예. 뭐 성형한 것도 이제 맞은 흉터를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한테 덮어 씌우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최대한 많이 그런 작전을 피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버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 이혼장도 제시해서 도장 찍으라고 압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최선을 다하긴 할 겁니다. 이 와중에도 김건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천공한테 천공말 듣고 이렇게 석유 가스들이 한 거라고 보세요, 선생님? 2주 전에 천공이 동해 가스 매장 가능성, 석유가스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1월에 한 발언인데 그걸 5월에 그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천공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자주 일치하니까. 그렇죠. 근데 천공은 사실상 김건희가 소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천공에 대한 의존도는 김건희 의존도에 이제 비례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와중에 또 그들은 또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된 건지, 어제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저런 또 상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주식에다 또 이들이 자기 돈을 넣었을지도 너무 궁금해지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심리분석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